안녕하세요. 청년들이 나누는 세상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려 하는데요. 닉네임 데미안님과 함께합니다. 혹시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일산 신도시에서 자라왔고 살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3기 신도시 중 고향 창릉 신도시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신도시가 대체 무엇인가요? 신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뜻하는데요. 국내에서는 1989년 1기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그리고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바 같습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감자인 3기 신도시 추진은 무슨 얘기인가요? 고양시는 일산 서구, 일산 동구, 그리고 덕양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포구가 맞닿아 있는 지역구인 덕양구에 3기 신도시를 구축하려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일산 신도시 사이에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되려고 하니 일산 주민들은 반발이 심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일산 내에서 3기 신도시 실패를 주장하는 시위도 진행되고 플래카드도 여기저기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서로 윈윈 작전으로 좀 좋은 게 아닐까요? 그건 아마 3기 신도시가 건설된 후에 정상적으로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 약 20년이 지나야 가능한 얘기라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던 작년 5월 일산 신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바가 있어요. 당시 추진안을 두고 일산 신도시 된 사망 선고이다, 아니다 라는 감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산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미안님께서는 3기 신도시를 반대하신 입장인 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원래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어요. 3기 신도시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목적을 관철시키거나 합리화 혹은 관심이 전무해서 이빨린 말을 할 뿐입니다. 저는 일산 주민으로서 당연히 신도시 개발권이 무효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으신가요? 먼저 상식적인 접근을 해보면 고양 창릉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1호선, 수도권 순환철도망 노선의 수혜자가 될 텐데 여의도 25분, 강남 지역 접근이 30분 단축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치할 계획까지 있다면 일산은 완벽한 구도시로 전락하게 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구도심으로의 접근이 더 용이하고 여러 기업들이 유치하는 3기 신도시가 종래의 1기 신도시를 구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구도시로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일반론적 접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신도시 개발의 딜레마라는 게 존재합니다. 신도시 입주하는데 가족 계획이 있어서 연령대가 대부분 비슷해요. 부모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50대거나 아이들은 초등학생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연령대가 굉장히 동기적이에요. 즉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도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의 패턴은 입주민들의 나이가 지나치게 동기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같이 동네를 떠나거나 떠날 수 없는 사람들만 신도시에 계속 남게 돼요. 그래서 보통 신도시는 잠자리는 충분하지만 일자리는 없죠. 누구나 선망하는 청년들이 목숨을 사수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 일산에 많지 않나요? 일자리가 있긴 해도 소비성 제약을 판매하는 B2C 정도의 일자리라서 그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셈이죠.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기능을 하면 구도시로 전락하게 된다는 건가요? 네,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들에 비해 신도시는 더욱더 빠르게 퇴화하게 됩니다. 대부분 장거리 통근을 부담하면서 구도심으로 출근하는데 가족들이 아메리칸 드림처럼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다들 점점 지쳐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직장을 포기하고 입주를 한 사람들 중에 커리어 우먼을 그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게 돼요. 가족의 캐시 스케줄이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면서 이게 불행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외벌이하던 사람이 45세에서 50세 전후에 직장에서 잘리거나 대기업의 경우 이제 자천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출에 대해서 상환할 방법이 없어지고 대안업자들도 한계가 있다고 안 받아줘요. 결국에는 신도시에서 살았던 집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젊은 부부가 35에서 45세 사이에서 취득해 놓은 집을 내놓게 되면 이제 구도심의 주택 가격이 늘어나지 않죠. 베드타운으로서의 매력 외에는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불만이 튀어나오게 되고 바로 옆에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딱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젊은 부부들이 이제 자기들이 팔고 나가는 주택을 사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줄 사람 없는 거 셈이죠. 그렇게 옆에 있는 신규 신도시로 다 수요가 몰리고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도 이 범주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건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1기 신도시도 3기 신도시 덕에 수혜를 받을 텐데 수요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먼저 정상적이고 돈을 잘 버는 신혼부부들이 큰 아파트를 사게 되는 경우는 경제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대에는 가능한 상황인데요. 쉽게 말해서 젊은 세대들의 노동 생산성이 앞 세대들보다 좋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노동 생산성이 높아서 임금도 높아야 되는데 현실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시기에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베이비붐 때 태어난 애들이 어른이 되고 그 아이가 다시 아이를 낳는 순간 인구 보너스가 끝나요. 그래서 매크로 경제로는 거의 박살나는 타이밍이에요. 즉 신도시가 발생하는 베이비붐 시대가 끝나고 나면 최악의 세대가 생기는데 베이비붐 세대 때의 적폐들이 그대로 상속된다는 겁니다. 베이비붐 시대 아이들은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소비를 계속 늘려가는데 생산적인 것에는 투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건 예전에 대기업들이 중심 고용을 해줄 때나 가능한 경우죠. 보통 나이가 들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게 임금도 같이 떨어지는데 이런 세대 아이들을 이제 돈을 더 많이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돈을 더 많이 쓰기 시작할 때는 부모님들이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오고 이게 가정 불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일산 주민의 입장을 상세히 들으니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되네요. 마지막 입장 정리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지막으로 집을 팔아보려고 하는데 팔리지를 않고 베이비부모가 낳은 세대들은 인구 보너스가 끝나서 생산성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보너스에 반대에 보너스가 생겨서 예전에 일본 취업 빙하기 같은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경매가 나와서 이 신도시를 팔아 취업하려고 해도 계속 누철될 거예요. 신도시의 주택들이 되팔리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좋아지는 건 누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이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구도시가 되어버린 과거의 신도시 사람들입니다. 이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연의 법칙이에요. 일산 신도시의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집값 하락은 받아들여야 해요. 이게 거시경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회 속 다양한 이해관계는 늘 충돌하게 되고 모두가 만족하는 절충방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신 분들도 무조건적으로 3기 신도시에 찬성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재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3기 신도시. 여기서 청년들의 세상 이야기 마치겠습니다.